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세대 주택의 재경매 사건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커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한 임차인이 살던 그 건물에 경매가 나온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그에서 보증을 하고 그 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들어가 살다가 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서 어, 그 경매가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부분 어, 저는 합의체 판결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경매 사건의 대부분 판결에 대한 약간의 소개와 함께 비판도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성읍에 있는 사건인데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건물 면적이 36평 정도 되니까 꽤 큰 건물이네요. 다세대 치고는 꽤 큰 다세대 건물입니다. 이 토지 지분도 50평 정도 돼요. 50평 정도 되고 감정가가 2억 7,500만 원. 2억 7,500만 원인 에, 감정가가 2억 7,500만 원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두 번 유찰이 됐어요.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기일에 매각이 됐어요. 1억 5,500만 원, 56%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금 미납을 했어요. 대금 미납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월 18일 날 1억 3,400만 원대에 다시 경매 사건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 그 등기 권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여기 보시다시피 근저당권이 여기 있습니다. 소위 이게 이른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019년 7월 22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토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옥션에서 아마도 대법원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옮긴 걸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표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는 소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7항 내지 9항에서 3조 2 7항 내지 9항에서 소위 얘기하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특수법인이에요. 정부에서 출자금을 가지고 만든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이 주택보증공사는 여기에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확정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없는데, 자, 아마도 이 황모 씨 이분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허그가 보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임차인이
자기가 임대차 기획 기간이 끝나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무렵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아마 법원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여기 표시는 허그가 임대차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임법 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물론 이 보증을 선 허그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주임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경매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여기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바로 교정을 해드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이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늦어요. 자, 그죠? 2월 7월 2019년 7월 22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된 날짜인데, 자, 임차인의 임대차 전입신고는 2020년 6월 29일이잖아요. 그죠? 2020년 6월 29일. 거의 1년 정도 더 늦어요. 1년 정도. 그렇다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임대차 모두가 말소됩니다. 말소되고 이 임차인은 명도 대상이 되고 맙니다. 명도 대상이.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대부분 결정 중에는 2010년도 부산지방법원의 원심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사건이고 2010년 마 900번 결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을 한 거예요. 대항력을 인정을 했어요. 대항력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심법원이 대구지방법원의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원심법원이었던 대법원 2008마 2012 결정에서는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심법원이 부산지방법원이었던 대법원 사건 2010만 900번 결정에서는 대항력을 인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이 원심법원이었던 대법원 2008마 2012 결정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낙찰자가 여 보시다시피 대금을 미납한 것이 아마도 2010마 900번 결정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2010마 900번 결정을 보고 아마 대금을 미납하고 포기한 것 같아요. 사실 대법원 결정에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언젠가는 2008마 2012와 2010마 900번 결정 둘 중에 하나가 폐기 처분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 잡혀졌을 때 이러한 지금 이 사건에서의 낙찰자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전국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그에서 보증 섰던 사건 중에 다세대나 주택, 아파트 이런 그 아파트와 같은 이런 그 종목에서 이처럼 그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대금을 미납하고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건이 비일기재,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건이. 그래서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을 미납하고 포기를 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경매 사건 중에 가장 으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민사집행법 법리에 의하면은 2008마 2012 사건,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늦기 때문에 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명도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2008마 212번 대법원 결정이 옳고 2010마 900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다. 하지만 지금 두 개의 대법원 결정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고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두 사건이 모두 이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저는 합의체 판결로 어느 한 사건을 폐기하고 바로잡기 전에는 이런 이와 같이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을 미납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작년 2023년도에 한 해 동안에 허그에서 보증 섰다가 보증을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돈이 국민 혈세가 4조 원이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4조 원이 넘었다고 어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경매 사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그 대법원 결정 두 개의 결정과 맞물려서 매우 주의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앞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을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매우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작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